안녕하세요. 저희는 네덜란드어학과 이사학번 석대호, 이사학번 이영산입니다. 저희는 네덜란드어과 이사학번 박성민, 김예은입니다. 저는 네덜란드어과 이사학번 송서영, 저는 네덜란드어과 이사학번 김한빈입니다. 한국에 대한 무전공 전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유형 1과 유형 2로 나누어집니다. 유형 1은 전체에서 모집을 한 이후에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유형 2는 계열 또는 단과대를 모집한 이후에 그 안에서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감이 잘 너무 안 잡히는데요. 아, 그런가요? 쉽게 말하면 유형 1은 모든 전공에 대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유형 2는 유형 1보다는 포괄성이 좀 적지만 계열 또는 단과대 내의 전공을 보다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성민씨, 무전공으로 네덜란드어과를 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죠? 무전공으로 네덜란드어과에 올 수 있는 방법 역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유형 1에 지원한 이후에 네덜란드어과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유형 2에서 특수외국어 계열을 지원한 이후에 네덜란드어과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언어를 배워보고 싶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럽에 있는 언어 중에 매력적이면서 낯설지 않은 언어를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게 어디죠, 무슨 한국에 대한 네덜란드어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덜란드어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외대에서 진행하는 특수 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을 통해서 네덜란드어를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네덜란드어가 저에게 여러모로 친숙하게 다가왔습니다. 우선 영어랑 비슷하기도 해서 나중에 네덜란드어과에 가게 되면 좀 더 수월하고 재미있게 네덜란드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네덜란드어과에 지원한 계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동아시아사를 수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과 네덜란드가 무역을 했던 것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네덜란드라는 나라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어서 되게 신기한 나라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 후로 관심을 갖고 웹서핑도 해보고 다 찾아보니 저랑 되게 잘 맞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덜란드어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외대를 무조건 하나를 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외대 언어과 중에서 찾아보다가 일단 네덜란드어가 한국 외대에서밖에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수어라서 되게 잘만 배우면 남들 없는 나만의 치트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원했습니다. 저는 네덜란드어랑 다른 진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생기부를 작성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네덜란드어만을 공부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게 저는 서류형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서류형이 면접형에 비해서 학업 역량을 진로 역량보다 더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로 역량이 좀 모자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류형을 쓰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공동체 역량입니다. 서류형에서는 공동체 역량을 또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리더십 혹은 참여 역량 같은 것들이 생기부에 잘 드러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언어 계열의 학과다 보니 내가 얼만큼의 외국어 습득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영어에 맞춰서 생기부를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어도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 언어과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모국어가 아닌 언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영어라고 생각을 해서 영어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내에서 열리는 영어 대회에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영어로 자기의 생각을 쓰는 영어 논술 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연속적으로 읽고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외에도 질문들을 따로 정리하여 교수님들이 내 생기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면접 때 꿀팁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키워드별로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면접 당시에 굉장히 졸리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렇기 때문에 눈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키워드별로 정리한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면접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상황은 3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천천히, 그리고 크게, 밝게입니다. 이거 3가지를 주의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정된 범위에서 요구되는 만큼 필요한 이해와 절대적인 암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이제 문과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해가 어려운 부분보다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판가름은 대부분 암기에서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국어와 영어 같은 경우 이제 텍스트를 읽어야 된다는 점에서 둘의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글의 맥락 그리고 배경 지식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문에 있는 문법 그리고 지문에 있는 단어 암기 같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사회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 선생님들이 보통 자신만의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프린트를 보통 많이 해주시는데요. 예, 그 자료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 시험 전까지 정말 세세하게 읽고 암기하고 또 암기하고 또 암기하고 해서 시험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분들 중에 이제 간과하시는 게 이제 시험은 중간 기말을 합쳐서 60%가 들어가지만 수행평가가 40%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시험만 잘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수행평가도 잘 챙겨서 내신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3 때 수능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학원을 따로 다니지 않았고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고, 인강을 들을 때도 이제 보통 여러 선생님들을 막 섞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커리큘럼을 끝까지 파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문제집과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봤어요. 또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외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2합 3인데 보통 수능 최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3개 정도를 선택을 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공부 방법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목이 그 감각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를 계속 매일매일 풀어보면서 이제 하루라도 공부를 안 하면은 약간 감이 죽는다? 이런 느낌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해서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가 외대가 이제 2합 4지만 한국사가 4등급 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한국사 등급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한국사도 같이 준비해서, 보통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고 하고 빈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집 같은 거 하나 사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재수학원에 다니면서 정시를 준비했었는데요. 그 학원에서 논술이 하나의 기회니까 한번 꼭 준비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두 시간 정도 수업을 듣고 다양한 학교 기출들을 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는 논술을 꾸준히 준비를 했지만 10월부터 수능 당일까지는 논술 공부를 잠시 두고 정시 공부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시험 칠 학교들의 기출을 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면 다들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들을 한 번이라도 더 숙지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돌고 엄숙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논술에는 최저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험을 보러 오지 않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강의실이 꽉 차지는 않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고 집중하기 쉬운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외대 논술만의 꿀팁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최저를 맞추는 일이죠. 그리고 외대 논술은 다른 논술이 어려운 학교들을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은 신기하게 외대 논술이 실력이 늡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꿀팁을 주자면 인문 계열 논술을 준비한다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주는 정도? 그리고
외대는 다른 학교보다 써야 하는 문장도 적고 주는 시간도 적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키워드만 뽑아서 쓰는 연습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현장에서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파이팅! 저는 일단 겨울 방학 때부터 거의 수능 치기 직전까지 아침 7시 반부터 밤 10시 반에서 11시까지는 거의 매일 꾸준히 공부를 해준 편이고요. 그리고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자마자 먼저 국어를 풀었습니다. 국어 모고를 풀었는데 오답까지 다 하면 거의 9시 반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 후에 원하는 탐구 과목을 점심시간까지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영어 하는 날에는 영어를 한 40분 정도 해주고, 영어를 안 하는 날에는 그냥 이제 한 7, 8교시 학교 마치는 시간까지 계속 풀로 달려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자습도 했었는데요. 자습 시간에는 아까 목한 탐구 두 번째 과목하고 이제 석식을 먹고 나서는 그날 많이 못해줬던 과목이나 부족했던 과목을 보충해주는 식으로 마무리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버스로 학교를 생각했기 때문에 버스 타러 가는 길, 집 가는 길, 학교 가는 길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제가 가지고 다니던 과목별 미니 수첩이 있거든요.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버스 타고 가는 시간 동안은 그 EBS 영어 듣기를 해줬습니다. 잠시의 꽃이 뭐죠? 아무래도 원서 접수죠.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날까지 제가 넣고 싶은 학과, 넣고 싶은 대학들, 과 후보들을 경쟁률을 계속 살펴봤거든요. 업데이트 될 동안. 그래서 저는 마지막 날에 거의 마감 직전에 세 곳 다 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해본 바 여러분께 전해주고 싶은 꿀팁은 일단 첫 번째, 마지막 날까지 경쟁률을 확인해야 돼요. 진짜 경쟁률이 제일 중요합니다. 작년 경쟁률과 올해 경쟁률을 100% 잘할 거기 때문에 경쟁률을 잘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나랑 비슷한 성적대의 선배들이 어느 학교를 갔는지, 어떤 전형으로 갔는지 이런 거 알 수 있으면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입시 커뮤니티에 떠다니는 그런 얘기를 절대 맹신할 필요가 없고 자신의 소신껏 넣고 싶은 학과 넣으시면 됩니다. 하나 정도는 과감하게. 그래야 후회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입학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생소한 단어고 특수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데 거의 다 노베이스 상태로 와서 같이 배워가는 느낌이고, 일단 전공 수업이 되게 많아요. 다양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밟아갈 수 있고 교수님도 친절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 분위기가 정말 좋기 때문에 되게 재미있는 대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봬요. 내년에 봬요. 약간 수능날 마인드를 어떻게 만드냐를 좀 말해보면은, 그 당일에는 진짜 떨리고,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날 때마다 내가 했던 게 맞나 계속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래도 내가 풀었을 때 어려운 문제는 남들도 어렵고, 내가 풀었을 때 쉬우면 내가 잘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하시죠.